제가 그 당시에 북극항로 TF 단장직을 겸임을 했었기 때문에요. 현재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북극항로와 관련해서는 뒤에 이렇게 이제 현수막 여기 지금 보시면 북극항로 전략 정책 세미나를 국회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내양해운 쪽으로 해갖고 저도 참여를 해갖고 이 세미나에 참석해서 토론자로 주제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제 섹션으로 들어갔던 게 내양해운에서 할 수 있는 이제 피그선, 그러니까 우리가 북극항로라고 해서 어둡게 이제 외항 쪽 선박이 주겠지만 내양해운에서도 항로 간에 어떤 피그선을 통해 가지고 물량 운송을 좀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피더선이요? 네, 피더선. 이거를 이제 저희들이 좀 중점적으로 좀 추진을 해갖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내항의 좀 세미 컨테이너 선박들을 좀 도입이 돼서 각 항구 간에 이 물량을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 부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방카링 업무가 있습니다. 해운조합이 지금 이제 방카링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 방카링 업무를 하는데 북극항로라는 곳이 기존에 지금 이제 방카링 갖고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친환경 연료유에 대해서 지금 싱가포르 같이 방카링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런 어떤 커트라인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방카링 쪽에서의 이런 전략을 어떻게 짜가지고 구성할 건가에 대해서 현재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해수부에도 북극항로 이제 단장님이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쪽하고 같이 지금 이사장도 그때 해수부 방문해서 같이 만담을 했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피더선과 방카링 쪽에 대해서 내양해운이 어떤 방향을 지금 찾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합 회비 인상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저희가 약 조합 회비가 연간 약 한 2.12억 정도 됐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개정을 하고 나서 약 한 4.7억이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시납 할인 10%를 했기 때문에 약 한 4억 초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약 한 2억 정도, 그러니까 약 2배 정도의 지금 인상률이 생겼고요. 그 인상폭은 다 일괄적으로 인상이 아니고요. 이 파트별로, 톤수별로 좀 세 분류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톤까지는 뭐 저희가 그 전에 좀 5분류였는데 좀 복잡한데요. 그런데 어쨌든 정리해 본다면 파트를 3개 파트로 나눠가지고 그쪽 파트에 맞게끔 인상률을 조정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약 2배 정도의 이 조합 회비가 인상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내양선언 비과세 문제와 관련해서 기재부에서의 이제 그 문제였는데요. 저희하고 선언노련하고 추진했던 게 비과세를 수당이 아닌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 추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항선원들이 보면은 외항선원들이 받는 근로소득 급여에서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고 우리 내항선원들 같은 경우는 급여가 아닌 수당에서의 승선수당으로 해서 20만 원으로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항해운도 근로소득에 대해서 그러니까 월 받는 급여에 대해 가지고 300만 원을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기재부의 반대 논리는 첫 번째 내항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해줘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뭐 그러다 보니까 수당 쪽은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수당적인 부분에서는 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 근로소득에 대해서 지금 해운조합이 300만 원을 주장하는 거는 이거는 수용을 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기재부가 내세웠던 게 그렇다 그러면 육상의 이제 운송자들도 역시 과도한 시간 동안 근로를 한다. 그러니까 화물차 운전자들도 이 근로 시간이 결코 운전 시간이 짧지 않다. 그 다음에 해운조합 아니 우리 선원들의 급여가 육상 근로자보다 급여가 좀 높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수많은 지금 이 육상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고 저희 조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선언의 특수성을 이제 갖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육상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만 유일하게 선원들은 선원법 적용을 하는 이유가 있지 않느냐. 그거는 뭐냐면 뭐 다들 잘 아시니까요. 선원의 어떤 특수성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때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게 이제 세제 형평성 원칙이었습니다. 같은 선원인데 단지 그게 바다를 외항으로 나갔기 때문에 여기는 비과세를 500이고 같은 바다인데 내항으로 있는 선원들은 20만 원이라는 건 맞지가 않다. 조세 형평성에서도 원칙에 어긋난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한중일 다니고 있는 선박들이 그러면 좋다. 일본에 들어갔다가 한국에 다니는 선박들 보면 내양 쪽이 훨씬 더 많은 기간이 체류합니다. 그런데 이런 선원들도 다 지금 500만 원 확대해주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논리로 내세웠지만 기재부 쪽에서는 뭐 이런 논리에서 절대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계속 이제 추진해 나가겠다. 뭐 그렇게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되시는 분들. 네. 제가 조금 더 첨언하면요.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님의 정책 공약에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그래도 절대 저희들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계속 추진하고 지금 다양한 거는 한국 해양수산비서관 이 이현 비서관이 또 이 업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소통하고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북극 항로와 관련해서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극 항로를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국민주권 정부가 제1과제라 할 정도로 여기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분명한 것은 원래 예산에 북극 항로 예산이 상당 부분 계상되어 있다는 부분과 또 하나 남재현 추진본부장을 비롯해서 10개의 부처가 종합적으로 TF를 구성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때보다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할 것이고 지원을 할 것입니다. 이사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15가지에서 그 정책 추진 사항에 빠진 거 없는 사항인데요. 그럼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는 어차피 해운조합은 전체 내양에 바다 삼면이 바다로 열려 있는 전체를 청구하기 때문에 이게 큰 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조합원사와 준조합원사가 있는데 급유선 선주협회가 있거든요. 급유선 선주협회는 어떻게 보면 준조합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급유선 선주와 운송하는 선원들 보호하기 위해서는 뭐 하나 우리 법에 사각지대가 있는데요. 해운조합에서 한번 그걸 법으로 한번 국회 입법을 하든 이제 뭐 법을 해서 그 하나를 뭐 만들어야 될 게 뭐냐면 이 급유선으로 면세율을 넣다 보면은 한 바닥에 5%든 10%든 기름이 많이 남습니다. 그 남으면 기름을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이걸 다시 면세율을 팔다 걸리면은 해경에서 형사입건이 되고 그래서 이거 처리 방안이 옛날부터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이걸 정부에서 수거해서 탱커에 모아서 세금에서 끊어가지고 되팔 그런 방안도 해봤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사각지대를 해운조합이 그래서 이거를 합법적으로 팔 수 있는 이거를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한번 이렇게 구상을 했으면 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 전국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면세유 불법 거래가. 죄송합니다. 그것도 해운협회에서 계속 추진했고 최근에 어떤 방안을 차린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조승환 의원께서요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법률 제정안을 좀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요거는 저희가 법률을 찾아가지고요. 네. 제가 메일로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예. 작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좀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법안을 좀 개정했는데 요거는 제가 찾아가지고 하나 메일로 네. 좀 말씀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최근에 발생 안 한다고 분명히 들었는데 술자리에 들어서 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저희가 알기로 그게 데이터에 잡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뭐 10% 15% 말씀하셨는데
그게 데이터에 잡히지 않아가지고 외양 쪽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해운 대리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그걸 뭐 공차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 공차에 남은 기름은 있는데 그게 불법으로 유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잡히면 이제 뭐 육상에도 팔아 먹고 그래서 그게 고유한 경유기 때문에 육상에 올라오면 안 되는 기름이거든요. 근데도 이제 팔다가 해경에서 걸리고 이런 사태가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데이터가 잡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법률도 아직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저희들이 이거 검토를 했었고요. 이 예. 법안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자료를 찾아가지고 예.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질의 지금 식당에 국이 식어가고 건너하신 얘기는 식사하시면서 다시 진행하시는 걸로 하시고 이제 자리는 좀 진행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뭐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정부와 해수와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해수부 장관님이 보시고 또 차관님 또 김혜정 국장님을 비롯한 또 해수 관계자들하고 긴밀히 우리가 협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또 많이 우리하고 또 정부하고 소통에 장애가 없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